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앞쪽에 대표님의 장마감 분석 형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오늘 방송을 좀 찍지 못하는 환경이 돼서 대신에 장마감 분석을 라이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썸네일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월 13일 화요일 장마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47% 상승한 4,692 마감했습니다. 특이점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왔다 갔다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음선 전환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1.47% 상승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두 종목을 빼고도 밑에 있는 중위권 종목들이 강세 현상을 두루두루 보이면서 지수에 탄력성을 준 거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개를 합치면 대략적으로 거의 38%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코스피 200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두 종목이 음선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1.47%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딱 지금 보다시피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두루두루 잘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죠.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코스닥은 역으로 마이너스 0.09% 하락한 948 마감했습니다. 조금 다르죠? 빠르게 돌려볼게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일단 코스피는 정배열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은 배열 상태가 정배열이긴 하지만 조금 횡보성 에너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개인의 매수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개인들이 사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 같은 걸 기다리는 요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5년 12월부터 코스닥을 쭉 사들어가는 힘이 생겼었던 것 같은데 개인들 간에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시장의 동향이 매기가 펼쳐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2월 정도 어딘가에서 활성화 정책 발표가 일어난다고 쳤을 때 그 전에 이제 전략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월 어딘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발표가 됐을 때 이쪽으로 매기가 이동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고민을 한번 해보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피의 장기 추세선은 여전합니다. 자, 코스피 200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게 현대모비스. 자동차만 묶어볼게요. 현대차, 현대오토 에버, HL 만도. 느껴지는 것? 자동차. 그럼 아까 반도체가 쉬었지만 자동차가 엮여있는 업종에서 공통적인 대량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코스피의 역할을 또 해줬구나.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보이는 게 하나 시스템입니다. 우주항공 방산 관련주의 역사적 신고가 순환매 돌파는 지속되고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 움직였던 종목이 한국 항공우주. 돌파가 일어난 뒤에 양선을 계속 뽑아대고 있죠. 그 다음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돌파가 일어난 뒤에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일 전에 장대 양봉의 거래가 터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추가 상승한 하나 시스템입니다. 이렇듯이 우주항공 방산 영역에서 돌파 패턴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 로템은 우주항공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같은 방향성을 띠고 있지만 상대 속도는 조금 느린 편이죠. 그 다음 테마적으로는 스페이스X 관련주의 영향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점이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요거 개별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움직임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정부의 구조 전환 승부수에 다시 뜨거워지는 철강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간 산업들은 아무래도 석화기업이나 철강 산업들이 201선 언저리에 붙어서 매기가 딱히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평시 이야기하는 B 패턴의 종목들. 근데 그게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뉴가 붙으니까 매기 동반해서 추세를 앞에를 뚫고 올라오는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 오랜만에 보는 NC소프트도 201선 근처 B 패턴, 한전도 조용하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을 돌파했습니다. 많이 떨어진 건 뭐가 있을까요? 한미약품이 10%가량 떨어지는 모습. 글로벌 임상 초기에서 유효성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떨어졌다? 뺐다 꼼플리 차익거래가 나온 거고요. 한미약품이 속한 제약바이오 업종도 한 2, 3거래를 거치면서 조정이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어제 시작을 했고 이번 주 목요일이라고 하면 15일까지 열리는데 그 전에 선반영돼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역으로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차익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V자의 왼쪽이 들어간 종목들이니까 그대로 왼쪽을 잘 회피했다가 오른쪽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2, 3%대니까 별다른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또 볼까요? 거래대금 한번 볼까요? 자, 거래대금으로 정렬을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언제나 그럼 이 두 가지에서 시소게임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쪽을 쭉 돈이 들어가면서 지수도 땡기고 코스피도 땡겨놨어요. 근데 한 일주일째 여기가 쉬니까 다른 쪽 섹터가 튕겨 올라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주항공, 뭐 로봇, 방산 이런 애들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반도체 영역이 강해지는 시기가 오면 이쪽이 다시 시소게임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은 균형점을 찾으려고 할 테니까요. 그 다음 현대차 1월 6일, 1월 7일에 걸쳐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로봇과 자율주행이 접목이 되면서 강세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포스코홀딩스, 하나오션, 조선주 V자 오른쪽 진행되더니 결론은 하나오션은 신고가 패턴 진행까지 완성을 시켰네요. 그 다음 모비스 오늘 14%의 글로비스가 모비스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모비스도 순환매하면서 같이 따라붙는 모습입니다. 수술 로봇의 고영, 자율주행 오토에버, 원전 관련주의 두산 에너빌리티도 V자의 오른쪽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 네이버도 은근히 오른쪽 수급이 변하고 자리가 바뀌니까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게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 우주항공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움직임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자, 탑 30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 현대차가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10%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운데 딱 두고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으로 막 연상하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 자율주행 관련주, 로봇 관련주.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탑 30을 보면 개별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이 후행으로 꽤나 많이 붙어 올라왔죠. 지금 3기도 그렇고 DH 오토 리드도 그렇고 그 다음 로봇 관련주의 뉴로메카가 끝끝내는 후행 패턴으로 신고가에 한번 도달을 했습니다. 상한가 들어가는 뉴로메카. 그 밑에도 자율주행이던 자동차 부품이던 로봇이던 붙어 올라가는 것들이 순환매가 일어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빼고 보면은 여기도 자동차 부품이고 곳곳에 개별적인 몇몇 종목들이 있지만 탑 30 안에 오늘은 그나마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자동차이거나 로봇이거나 자율주행이거나 자동차 부품이거나 이런 영역으로 오늘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큰 폭의 조정이 들어간 거 아니지만
매기가 횡보성 에너지를 좀 보여주면서 그 역할을 바로 밑에서 해주고 있는 자동차 업종, 조선 업종, 우주항공 방산 업종 이런 식으로 그쪽이 계속 순환매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탑다운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오다 보니까 탑 30에서도 개별적인 그쪽 영역 종목들이 이렇게 다수가 상승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1월 13일이에요. 뭐 거래수로 치면 반이 지나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다시 코스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로 바꾸겠습니다. 1월달 한 달간 1월달에 반이 지나간 상태에서 종가 기준으로 오늘 11%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꽤나 많이 상승한 거죠. 좀 둔탁해 보여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보면 쉬운 것 같아서 전체로는 11%나 올라오는 코스피의 1월 반이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자, 1월의 반, 오늘 1월 13일자 코스닥의 상승률은 2.54%입니다. 어제 대표님 장마감에서 확률 게임으로 25배 버는 게임에 노력을 할 겁니까? 뭐 2배 버는 게임에 노력을 할 겁니까? 라는 문장이 다시 한번 떠올리는 국면이에요. 시장이 에너지가 반대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의 전략도 수정하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코스피 강세 현상이 요 앞에 4200단을 뚫고 올라온 신고가 패턴 이후에 지속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맞아 떨어져 보입니다. 자, 그리고 1월달을 통으로 보면은 뭐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그리고 환율이 튀어 올라오는 거는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는 거는 장마감 분석 매일 들으시는 분들은 대표님의 코멘트에서 포착을 해서 알고 있을 거고, 그거 말고는 뭐 1월달 말로 가면은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미국의 임시 예산안이 이제 끝나가는 기간이니까 그것들에 대한 노이즈가 어떻게 발생할 것이냐. 1월달이 말이니까 2월달은 1월달보다 글로벌리 조정에 대한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차츰차츰 조금씩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정학적 소식 같은 것들, 미국이 베네수엘라 이후에 그린란드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글로벌의 차트 상황과 글로벌의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를 비교하는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글로벌 지수의 상황은 우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데이터들입니다. 자, 오늘 1월 13일 화요일 장마감 분석을 대표님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대신하게 됐는데요. 대표님 지금 오늘 못 찍은 거 내일 2배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찍으실 테니까 그거 잘 기다려 주시고, 요새 댓글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장마감 분석을 듣고 계신데 댓글이 어제 기준으로 6, 70개 정도 대표님 장마감에 달린 것 같습니다. 2배, 3배 되게 대표님 댓글 보고 기분 좋고 놀라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 여기까지 장마감 분석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하는 라이브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딴딴딴. 됐죠?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명하는 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작은 나무님 중간에 질문 하나 답을 해볼게요. 삼성전자 외인기관 양매도로 수급이 마이너스고 개인만 사고 차트도 힘은 없는데 그래도 사도 되나요? 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V자의 왼쪽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칠게요. 지금 전제를 그렇게 주셨으니까 이 상태를 조정이 되고 힘이 없다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숫자 베이스의 데이터를 전망치를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매수에 대한 생각은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문제로 이제 2단계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잘한 물량을 매일매일 특정한 기준가 밑으로 걸면서 평단을 관리하면서 물량을 모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최대한 회피하다가 강세 현상이 뛰는 날
물량을 덩어리로 살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장단이 다 있는 거죠. 조정이 깊지 않으면서 횡보하다가 물량이 쌓아서 돌파에 물량이 채워져서 올라가는 패턴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계속 안 하다가 특정한 위치를 돌파가 빵 하고 일어날 때 한 번에 사는 케이스도 있겠죠. 둘 다 장단이 있지만 시장의 전망치로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에 대한 베이스를 믿는다면 현재 구간이 횡보하던 일부 더 조정이 일어나던 가격 조정 일부와 기간 조정 일부 늘어지던 대전제인 매수는 해야겠다는 건 흔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정해놓고 사부작 평단을 맞추겠습니다. 아니면 기다렸다가 V자 오른쪽이나 돌파 패턴의 자리를 하겠습니다. 두 개 중에 작은 나무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성격상 맞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유의사항은 삼성전자는 13만원대, 우리가 그 두 번째 종목인 SK하이닉스는 현재 70만원대. 그래서 하이닉스를 만약에 공략을 하려면 평균 단가를 잘 맞춰야 되는 전제를 성공하려면 풍부한 대기 자금이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김시진님 안녕하십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된 이후에 바이오주가 단체로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CES가 시작되니 로봇주가 단체로 조정받는 이벤트의 자리가 있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이건 역시 빼딱 꼼뿔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영역에서 빼딱 꼼뿔리 현상이 일어났다가 재차 다시 추세를 타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런 특정한 구분에서 평단이 불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CES 전에 매도를 일부 안 하고 거기 가서도, 아니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 가서도 전에 매도를 안 하고 다 가서도, 쿠션이 넉넉하면 상관이 없어요. 쿠션이 없는 사람들, 평단 관리가 불리한 사람들은 이런 빼딱꼼뿔 현상이 굉장히 세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님은 26년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억을 가지고 27년도 올해 연말부터 내년 1월 그 구간에 다시 시작되는 똑같은 패턴의 움직임 속에서 계획을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만 당겨 오시기 바랍니다. 벤송님 숙제 HD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역사의 신고가였다는 거죠. 오늘 역사의 신고가를 잘 돌파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지 볼게요. 이날 인지를 했다고 치고 요날 하나, 둘, 셋, 넷, 오늘 감시 주문에 5번까지 5번에 해당되는 위치가 우리한테 기회가 있었습니다. 밑에 수급이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이 업종 내 종목들이 다 신고 패턴으로 동반해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내신 것도 의미가 있지만 벌써 앞에서 4, 5번의 사부작 자리를 주고 감시 주문이 걸려서 물량이 쌓인 상태로 넘어갔으면 100점이라고 벤소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냥 단순하게만 쳐도 어저께 SPG도 말씀하셨잖아요. SPG가 오늘 10%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이 데이터였던 거예요. 그러면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를 전망을 할 수 있던 데이터여서 오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쌍끌이에 점진적인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확률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일부 물량을 사던 물량을 채워서 돌파 패턴으로 넘어가던 오늘도 확률적으로 우리가 노릴 수 있던 날인 거, 어제 공부를 통해서 오늘 결과치를 확인한 겁니다. 어제 두 분에서 SPG 이야기한 게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공부하는 보람이 있는 거죠. 솜씨님 오늘 SPG 숙제 내서 오늘도 의미 있고 어제 숙제도 의미 있었습니다. 자, 찌우맘님
스페이스X 관련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잘못 택한 것일까요? 결론은 대체제가 있냐 없냐의 게임이었을 거예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스페이스X 관련주에서 방아쇠 역할을 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이후에 다수의 대체제가 시장에 등장하고 결론적으로는 미래에셋 증권 그룹주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대체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왜냐면 4천억 정도의 투자를 한 이후에 그에 대한 지분 관계를 조금씩 디테일하게 쪼갰을 때 벤처 투자가 투자한 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증권보다 미미했기 때문에 교체 매매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걸 인지했다면 찌우맘님은 교체를 동시에 했던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늦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현재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요때 방아쇠 역할을 한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요 날 한번 볼게요. 12월 23일이네요. 전일 날짜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다음날 시가가 마이너스 5%에 시작했어요. 그럼 첫 번째부터 매기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가가 상한가 이후에 음봉의 5%갭 하락으로 시작했을 때 고민했어야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일의 시가를 깨는 요 자리, 단가로 18,400원에서 500원 정도를 깨고 내려가는 그 자리, 두 번째 고민 자리. 그리고 완성 자리는 그 다음날 하한가로 완성이 끝났을 때, 세 번째. 시가에 대한 개파락 자리의 고민, 전일 시가 자리를 깰 때 고민, 마지막 종가가 이런 식으로 끝났을 때 고민 해서 지금 이 자리 고민하면 안 되고 여기 날 끝냈어야 돼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크게는 한 세 군데 정도 고민할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게 방아쇠 역할을 해줬지만 그 이후에 세트레가이, 세아베스틸 지주, 미래에셋증권, HVM 너무나는 좋은 대체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매기가 다 이동한 케이스였습니다. 어디서 고민했어야 되는지 알겠죠? 찌우맘님. 모기씨님 질문은 주식 감시 주문 가격은 신고가에 걸어놓아야 하나요? 약간 아래에 걸어두어야 하나요? 첫 번째, 신고가에 걸어놓아야 하나요에 대한 질문. 두 가지 자리가 있겠죠? 윗꼬리가 있다면 윗꼬리가 있는 최고점, 거기에 거는 사람. 두 번째로는 최고점 어딘가의 몸통 끝에 거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최고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자리에 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요 몸통 끝에 걸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냥 쓰세요. 최고점은 역사적 신고가에 완벽히 다 넘어가는 자리라서 의미가 있을 거고, 몸통의 끝은 피레침 자리보다는 몸통 자리는 그래도 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났던 물량들이 있는 자리라서 또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 자리 중에 어떤 걸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고가의 감시 주문 활성화를 평소에 하느냐 안 하느냐, 무서워서 그냥 회피하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 근처에 위냐 아래냐 조금 아래냐 이런 거는 미시적인 거니까 거기까지 더 디테일하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토이랑TV님 질문. 한미약품 어제 못 팔았다. 오늘 하락을 맞았다. 본전 왔을 때 일부 팔았다. 더 빠져서 물려버렸다. 본전 왔을 때는 전량 매도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었을까요? 어허, 오랜만에 또 그림을 그리게 하시네요. 어제 댓글 중에 너무 무섭게 말한다고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 자, 그림 그리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여기는 손절, 여기는 지옥, 그 다음 손절과 여기 중간에 본절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요 위는 무한대, 계속 양선을 보이고 크고 있으면 자르지 말아야 되는 무한대의 영역. 무한대 영역에서 뭔가 일부 수익을 가져가다가
본전 영역 근처로 옵니다. 그럼 여기 한 번의 기회, 자를까 말까 기회 한 번. 그 다음 손절이란 시스템까지 쓰려는 사람은 손절가랑 본전가 사이 어딘가 한 번. 그 다음 손절하는 마지막 자리 한 번. 손절이 넘어가는 자리부터는 여기부터 방치의 구간. 방치의 구간을 넘어서면 자기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그러면 여기는 우리 주식 인생 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럼 두 가지 고민하는 거죠. 이따가 본전이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현금화 시키고 다시 하겠다. 아니면 손절가까지 열어놓고 손절가에서 대응하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미뤄두고 방치하고 지옥 가는 건 없습니다. 본전가에, 그러니까 이익 보다가 본전가에 현금화를 시켜서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 하나, 이익을 보다가 본전을 지나서 손절가에 도달했을 때 바로 행동을 하겠다. 둘. 세 번째 옵션은 여러분들 결정 옵션에 키우지 마세요. 거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마이너스 70%짜리, 80%짜리는 먹었다가 본절이었다가 손절이었다가 다 지나서 지옥이었다가 단테에 신고 가가지고 1지옥, 2지옥, 3지옥, 4지옥 다 내려가신 거예요. 그쵸?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김시진 님이 오늘 대한전선을 데이터대로 매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매를 하고 나니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아닌 걸 알았다고 했어요. 결론은 52주 신고가 종목인 거죠. 52주 신고가 종목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 전선류의 호흡상 짧은 호흡으로 대응하는 건 아니고 긴축의 호흡으로 대응하는 섹터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식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 근처가 신고가 종목들 아니면 신고가 갔다가 밀린 종목들, 여기 근처가 200일선 위에서 올라와서 한 20-30% 떠서 검은 선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 이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 대상이지 200일선 아래 이런 것들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신고가 다 돌파하고 갑자기 두근두근해서 따라붙는 자리, 요런 자리 200일선 아래, 이런 건 여러분들 대상이 아니에요. 요 영역 안에서 찾아도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긴 합니다. 좀 더 부드러워져서 저의 경우는 좋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대신에 장마가 맞는 날이라서 그래요. 내일이면 다시 차가워질 겁니다. 축제, 삼성 SDI 땡. 일단 2차 전지니까 땡. 삼성중공업, 조선주가 다 오른쪽 가고 있으니까 걔는 오케이겠죠. 업종을 너무 안 좋아한다기보다 개별 업종이나 소외 업종에 들일 돈이 있으면 주도 업종에 최대한 들이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으로 2차 전지 종목이나 뭐 인터넷 종목이나 게임 관련주 같은 것들을 숙제로 내시면 다 패스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종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리브스메드 신규 상장주네요. 제이스님. 뭐 신규 상장주는 추세가 강한 것만 위주로 매매하듯이. 자, 여러분들 아까 장마감 할 때 잠깐 이야기했던 단어가 뭐였냐면 시소게임이었어요. 시소게임. 이렇게 가운데에 힘을 주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소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언젠간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 가운데 평행을 이룬 걸 빼고 현재 상황을 이렇게 한번 떠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올라가고 비중이 높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여기 비중이 낮다는 소리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강하게 올라갔던 반도체 대형주들이 힘을 횡보하면서 요렇게 내려와 있고, 요쪽 영역에 조선, 방산, 우주항공, 스페이스X, 로봇 이런 영역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이면 매매하면 돼요. 동시에 이쪽도 사부작하면서 평단을 잡으면서 수량을 쌓아나가도 됩니다. 여기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으로 순환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영원히 한쪽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업종 간의 생각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가 코스피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코스닥이라고 생각할게요. 코스닥이 떨어지거나 코스피가 떨어지거나 코스닥이 올라가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떤 트리거 역할하는 게 발생을 해야 그런 현상이 나올 텐데,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했듯이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은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삼성전기가 역진이 나왔나요? 그러네요. 너무나 이쁘장하게 데이터대로 잘 움직였죠? 근데 이거 너무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봉으로 볼게요. 한 주로 보면 종가 기준으로 8.65%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200이라는 대상을 한정 지어 놓은 사람이고 대량의 돈으로 집중 투자하는 성격의 단기 매매 같은 걸 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하나에 8%짜리인 거예요. 일주일에. 그리고 이런 거는 이번 주에 15%, 전주에 39%. 그러면 40%, 15%, 45% 중에 반만 먹어도 20%짜리인 거예요. 근데 대형주에 집중 투자하는 형식의 단기 매매자래요. 숫자가 빵빵 찍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장에서 특히나 대형주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숫자가 엄청 올라와야 되는 시기예요. 약간 러프하게 지금을 대응하고 있다면 조금만 고삐를 살짝 쥐세요. 아까 말한 대형주에 돈을 집중 투자해서 추종하시는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물 만난 장세입니다. 그래서 물 만난 장세의 돈을 잘 이쪽에서 시속 게임이 올라가는 쪽에서 잘 벌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 계속 이익 난 걸로 또 수량 채워주고 뿌려주고 채워주고 뿌려주고 해보면 다시 한번 순환이 돌면서 이쪽이 또 올라오면 여기서도 또 수익으로 수익을 또 벌어내고 부의 효과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한미약품?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네. 자, 장대 음봉인가요? 0%에서 10%까지 밀렸어요. 음봉. 거래량이 평소보다 2배 이상 터졌나요? 개인만 샀나요?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나왔네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딱히 할 게 있을까요?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일부 나왔어요. 그리고 전 저점은 여기에요. 전 저점이 깨지면 그림 되게 어설퍼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추적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동반됐나요? 맞네요. 그러더니 일부 추세가 시작됐어요.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동반됐나요? 그럼 일부 추세가 조금 더 나오는 게 하등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거를 장이 끝나고 장 마감에 여기 와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윤장님하고 저 위에서 또 한미약품 물어보신 분은 잘 생각해요. 언제나 시장에서 내가 기준화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면 데이터가 만약에 나오고 있으면 행동을 한다 안 한다의 선택지는 두 개예요. 근데 기계적으로 그냥 행동하는 사람들은 딱히 코멘트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행동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심리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죽일 수 있으면은 행동한다로 점점 발전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심리가 자꾸 그쪽에 발생하는 사람은 그거를 잘 잡아놔야 돼요. 습관이 되면은 결정을 미루고 결정을 다르게 해석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자꾸자꾸 내 몸에 붙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이면 족할 텐데 계속 습관이 돼서 여러 번 반복되면은 그 습관 때문에 마이너스 들어간 돈으로 하는 군데 모아놓고 특정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게 너가 결정을 심리 때문에 미룬 결과치야 라고 하면 이제 해머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덩어리 돈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100%는 없지만 당연히 원칙적으로 행동했는데 다음날 급등하거나 뭐 급락하거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시장이니까 그거는 당연하지만 최대한 원칙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조금 두고 고민을 했다면 이런 질문은 딱히 할 게 없는 거죠. 장기에 대한 개념은 아니에요. 한미약품이 일부 재료가 노출되면서 차익거래가 나왔지만 재료가 파이프라인이 하나인 종목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개별주 저시총 종목도 아니니까 회피할 수 있는 구간을 잘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를 움직일 수 있을 테니까 그거는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고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뭐 더 떨어져도 하등 이상한 게 아니죠. 절소빠님 안녕하십니까. 질디님 52주 신고가 종목으로 NC소프트를 가져왔어요. 근데 뒤에 이제 패턴이 B 패턴이라는 것도 다 인지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 질디님은 NC소프트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이제 흑전을 할 확률, 흑전을 벌써 하고 다음 분기를 맞이한 상태에서 신작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그대로 다 찾아내가지고 쭉 읽은 다음에 그 데이터까지 합쳐서 내일 숙제를 NC소프트를 한 번 더 강화해서 올려보세요. B패턴의 자리가 나온 건 맞아요. 맞는데 그에 대한 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리포트를 두세 개를 엮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다시 한번 그 데이터 붙여서 물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데이터를 더 강화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 개별주 작은 종목도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일부러 안 보는 겁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코딱지만한 종목들 또 라이브에서 보고 살까봐 아예 안 보는 겁니다. 2,000개가 넘어가는 주식 중에 여러분들이 평생 1,000개 정도는 평생 몰라도 돼요. 그 나머지 1,000개 중에 추세를 탄 종목이 결국 많아봤자 300개거든요. 그런 여러분들 주식 인생의 300개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1,000개가 넘는 주식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쓸데기 없는 주식이란 소리예요. 보통 그런 주식들이 축정의 주식이고 개별주고 저시총의 투자 환기에 관리 종목의 소외 업종의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런 종목을 가져오지 마세요. 그 정도가 공통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 강연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2026년 1월 전국 투어 강연회 신청 카페에 공지글이 올라가 있어요. 자, 1월 달은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토요일 날 이렇게 쭉 잡혀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그 다음에 그 인근 강연회를 듣고 싶은 분들은 일정을 확인하시고 요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면 그와 관련돼서 그 시기가 되면 뭐 연락이 갈 거예요. 문자가 됐던 아니면 전화가 됐던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시기와 지역에 맞춰서 본인들이 듣고 싶은 연구원분들 찾아가서 지방 강연회를 풍성하게 참석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서울, 인천, 수원, 세종,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다시 이렇게 쭉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지방 강연에 오시는 분들 1월달 스케줄 잘 확인하시고 신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이런저런 다른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탑30 같은 걸 하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상 탑30은 오늘 올라온 이 주식을 이제 솎아내는 거예요. 솎을 거 솎고 관심 종목으로 뺄 거 빼고 그 다음 방금처럼 우리가 라이브 시간에 데이터 나오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 것도 이렇게 빼가지고 체크하고 그런 작업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서 관심 종목 채워놓고 실제 매매를 하고 그런 것들 데이터를 쭉 뽑아내는 겁니다. 30개가 올라왔다고 30개가 다 좋은 종목이 아닌 거죠. 그래서 확률적, 통계적, 그 다음 데이터적 그 기반을 깔아놓고 이렇게 30개를 키에다 올려놓고 툭툭 털어요. 툭툭 털다 보면 쭉정이도 막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알맹이 몇 개 남으면 그 알맹이 찾는 게임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부산. 부산은 타이밍이 되면은 이제 순환매 돌면서 가게 되겠죠. 지방 강연에는 보통은 분기별로 연구원분들이 이동을 할 거예요. 1, 2, 3개월 한쪽 도시에서 하고 다음 4, 5, 6개월 다른 도시로 가고 7, 8, 9개월 다른 도시로 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시 43분입니다. 장마감 분석을 오늘 오랜만에 앞에서 껴서 또 다른 스타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대표님이 말하는 또 힘이 있으니까 내일은 또 대표님이 장마감 분석을 희망차게 또 해주실 겁니다. 그거 많이 들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댓글 2배가 되게 최소 60명, 70명이 아니고 100명, 200명 되게 꼭 듣고 간단하게라도 내일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탑30 분석을 하러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